여러분, 지금은 일요일 오전 7시 40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O2 교재, 우리 공부하는 교재에 있는 모든 용해도 계산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혹시 나는 용해도 계산 문제 정말 잘해. 그런 친구는 이거 볼 필요가 없고요. 애매하거나 내가 푼 문제가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거나 아니면 한 번 더 복습해 보고 싶은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스탑하면서 본인도 풀어야 돼. 자기가 푸는 게 자기 거지 선생님이 푸는 걸 쳐다본다고 해서 그게 자기 거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서 우리 만났을 때 용해도가 100% 해결되도록 합시다. 먼저 이 교재에 우리 O2 교재 몇 쪽을 펴시냐면 71쪽을 펴세요. 71쪽에 9번부터 풀겠습니다. 60도씨의 물 25g에 고체 물질 A를 10g 녹였더니 포화 용액이 되었다. 자, 60도씨의 물 25g에 고체 물질 A는 10g이 다 녹은 거예요. 그래서 포화가 된 거예요. 60도씨에서 물의 A에 대한 용해도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거든. 우리가 용해도라는 말 속에는 물 100g이 숨겨져 있어요. 물 100g에 A라고 하는 애는 몇 그램 녹게, 그걸 우리가 용해도라고 불러. 그럼 봐봐. 아까 물 25g에 100g, 10g 녹였지. 그런데 나는 지금 물 100g에 녹일 거야. 그럼 얼마 녹일까? 비례식으로 풀어도 되고 그냥 숫자를 비교해봐도 될 것 같아. 25g에서 물이 100g 될 때에는 4배가 되었어. 그럼 나는 A라고 하는 애도 4배가 되어야겠지. 그래서 답은 40g입니다. 스탑하고 풀어보세요. 10번으로 넘어가자. 오른쪽 그림은 여러 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용해도 곡선을 쳐다보면 가장 기울기가 가파른 애가 질산칼륨이고 가장 기울기가 완만한 애가 염화나트륨인데 기울기가 가파르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크다, 기울기가 작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걸 다시 바꾸면 용해도의 차이가 크다. 그것은 이 기울기가 큰 거잖아. 그래서 질산칼륨이고 용해도의 차이가 작다. 그건 염화나트륨을 말합니다. 1번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기울기가 가장 큰 애를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질산칼륨이에요. 두 번째 70도씨의 물 100g에 질산나트륨을 녹여서 포화용액을 만들었어. 그리고 20도로 냉각할 때 석출되는 질산나트륨의 질량을 구하세요. 그럼 우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70g에 녹아있는 질산나트륨의 g을 찾고 20도씨에 녹아있는 질산나트륨의 g을 찾아서 둘을 빼면 석출되는 양이 나올 거야. 다시 설명하면 70도씨에서 물은 질산나트륨이 되게 잘 녹아. 그지? 많은 양이 녹겠지. 20도씨로 확 낮추면 되게 적은 양이 녹을 거야. 원래 고체라는 건 뜨거울수록 잘 녹잖아.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녹은 많은 양에서 낮은 온도에서 녹은 적은 양을 빼면 나머지는 안 녹고 가라앉겠지. 우리는 그거를 석출된다고 말을 해. 그럼 찾아보자. 70도씨의 물, 자 70도가 여기 있거든. 70도씨의 물 100g에 질산나트륨을 녹였으니까 점선을 따라가 보세요. 그럼 질산나트륨은 140g 녹아 있어요. 20도씨일 때 질산나트륨은 점선을 따라가 보면 87g 녹았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는 가라앉는다는 거야. 그래서 140 마이너스 87을 해주면 석출되는 양이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71쪽의 두 문제는 해결을 했어요. 넘기셔서 우리는 73쪽에 있는 2번 문제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을 펴세요. 20도씨 물이 있었어. 20도씨에서 물에 대한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는 36이다. 그러니까 20도씨에서 물 100g에 용해도라는 말 속에는 물 100g이 숨겨져 있다 그랬지? 물 100g에 36g이 녹았다는 뜻이야. 그런데 같은 온도에서 물 50g에는 최대 몇 그램 녹을까? 이거 비례식으로 해도 되지? 물 100g일 때 36g 녹았어. 물 50g일 땐 얼마 녹을까?
이렇게 비례식으로 해도 되고 비율로 따져도 돼. 얼마나 줄었나. 물이 100에서 50으로 줄었다는 거는 절반 줄었다는 거야. 그럼 36에서 용질도 절반 줄어야겠지. 그래서 36을 2로 나눠서 답에 쓰시면 됩니다. 3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A점은 지금 현재 불포화예요. A점을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쓰세요. A점을 포화로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서 요 점이 되는 방법. 그지? 왜냐면 우리가 이 곡선, 빨간색 곡선 위에 있으면 그건 포화잖아. 그리고 A점이 요렇게 가서 여기로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방법은 용지를 더 넣어주면 되겠지. 이만큼 더 넣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용지를 30g 더 넣어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요렇게 간 거잖아, 얘들아. 온도를 30도씩 더 낮춰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 보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74쪽에 유제 1번을 풀어봅시다. 한 가지 고체 물질에 대한 용해도 곡선 이해하기. 여기 지금 그래프가 있어. 그래프를 지금 잘 보니까 그래프 위에 있는 점 C하고 B는 딱 포화가 된 상태야. 그리고 D는 불포화가 된 상태고 A는 극히 드물지만 그 포화를 넘어섰기 때문에 얘는 과포화가 된 상태입니다. 선생님이 다시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 그래프에서 C하고 B는 물 100g에 딱 배부른 상태까지 용질이 녹았고 D는 사실 물 100g에 지금 현재 100g이 녹아 있어. Y축을 보면. 근데 D를 포화 상태로 만들고 싶으면 150g을 사실 녹였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애는 지금 60도잖아. X축이. 그래서 A라고 하는 애는 원래 포화가 되려면 물 100g에 100g이 녹아 있었어야 돼. 그런데 과하게 녹였지. 150g을 녹인 거야. 자, 다시 가서 1번. A점의 용액은 불포화입니다. A점의 용액은 과포화예요. 틀렸고요. B점의 용액은 포화 용액입니다. 맞고요. B점의 용액 250g을 여러분들 주의해야 돼. 용액이 몇 g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그래프를 보고 따져보세요. 다른 거 풀지 말고 용액이 몇 g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그래프로 돌아가서 따져봅시다. 우리 B점의 용액이 250g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럼 B점으로 들어가서 따져볼게요. B점은 80도일 때 150g이 녹은 애야. 그럼 나는 이거의 말에는 물 100g에 용질이 150g이 녹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가 용액이라는 건 물과 용질을 합한 거잖아. 그래서 250이 나온 거야. 이렇게 확인한 후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확인했으면 이거는 지금 포화 용액이지. 얘의 온도를 낮추자. 그럼 선생님이 다른 색깔 펜으로 확인해 볼게. 온도를 낮추면 이렇게 되는 거야. B라고 하는 애의 온도를 낮추면 X축이 온도니까 수평 방향으로 왼쪽으로 가야 돼. 요렇게. 그치, 맞지? 그럼 B가 A가 된단 말이야. A는 과포화야. 과포화니까 안 녹고 지금 용질이 후두둑 떨어질 거야. 그래서 결정이 석출됩니다. 동그라미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B가 A가 되면 B가 왼쪽으로 가면 용질이 석출될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너무 많이 녹인 거잖아. 내가 원래 B라고 하는 점에서 150도 녹였어야 되는데 온도가 낮아졌는데는 요 온도가 예를 들어 60도가 됐을 때에는 100g밖에 못 녹여. 근데 지금 150g 녹여져 있으니까 50g이 가라앉겠지. 자, 4번. C점의 용액은 포화 용액입니다. 맞아요? C점의 용액 200g을 또 나왔네. 선생님이 용액이라는 말이 나오면 확인하고 넘어가기로 해서 문제와 상관없이 C점은 물 100g에 얘거든, 얘들아. C점은 물 100g에 용질이 100g 녹아 있어. 그래서 용질이 100g 녹아 있으니까 두 개를 합치면 200g, 용액 200g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 지금 포화 용액이에요. 얘를 온도를 20도 높이면 온도 20도를 높여보자. C점의 온도를 높이면 X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D점이 되지? 불포화가 되었네. 그래서 B점의 용액이 아니고 D점이 됩니다. X.
6번 D점의 용액은 불포화이다. 맞아요. D점의 용액을 냉각하거나 용지를 더 넣으면 확인해 볼게. D점의 용액을 냉각하거나 용지를 더 넣으면 빨간색 그래프 위로 올라가. 그럼 포화 상태가 되는 거야. 동그라미. 자, D점의 용액 200g을 또 나왔어. 확인할게. D점은 Y축을 보니까 100g 녹은 애거든. 그럼 D점이라고 하는 애는 물 100g에 용지를 100g 녹여져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런데 얘를 40도로 낮추면, 자, 그럼 D점으로 가볼게. 좀 지우자. 이거를 다시 지우고 선생님이 D점으로 갈게. D점에서 온도를 40도로 낮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색깔로 40도로 낮춰볼게. 40도가 여기에 있어.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여기 있겠지? 그럼 얘들아, 과포화 상태잖아. 그럼 원래 40도일 때는 여기까지 녹아야지만 포화야. 근데 내가 지금 여기까지 녹였으니까 이만큼이 석출되어야지. 그지? 안 녹고 가라앉아야지. 그래서 그럴 때에는 결정이 석출됩니다. 맞아요. D점의 용액 200g에 우리 위에 찾았어. 이거는 물 100g에 용질이 100g 녹여져 있는 상태야. 그런데 용질을 150을 더 녹이면 볼게. D점이 여기 있어. 용질 150을 더 녹이면 150을 더 녹이면 위쪽으로 가는 거야. 그치? 더 녹인다는 건 100g이 지금 녹여져 있는데 150을 더 녹였으면 250g 녹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가야지. 여기쯤 있겠지. 그치? 과포화 상태가 돼. 근데 문제는 이렇게 더 녹이면 B점의 용액이 된대. 얘들아, B점의 용액이 되고 싶으면 D에서 B점이 되고 싶으면 요만큼만 녹이면 돼. 그럼 얼마 더 녹였어요? 50g 더 녹였잖아요. 그래서 150이 아니고 50이 되어야 됩니다. X. 자, 그럼 이제 그 우측에 있는 유제 2번으로 넘어갈게. 유제 2번 그래프를 보면, 자, 한번 쳐다보세요. 질산칼륨의 그래프의 감, 기울기가 가장 크고 염화나트륨 기울기가 가장 완만해, 작아.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애는 기울기가 되게 크기 때문에 얘는 용해도,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애야. 염화나트륨이 제일 작은 애고. 자, 곡선상에 이런 점들 있잖아. 곡선상에 이렇게 점들이 있으면 얘네들은 다 포화 상태입니다. 곡선상의 용액은 포화 상태이다. 맞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고체 물질의 용해도가 커진다. 그렇지.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높을수록 고체가 더 잘 녹아요. 이런 뜻이에요. 동그라미. 80도 C의 물 100g에 가장 많이 녹는 물질은 질산나트륨이다. 80도 C가 여기 있거든. 이때 염화나트륨은 한 요 정도 녹았어. 이렇게 읽어주면 돼. Y축을. 황산구리는 요만큼 녹았고. 그치? 이런 식으로 따지면 80도 C일 때를 뜨뜨뜨뜨뜨뜨 가보자.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녹았어? 질산칼륨이 제일 많이 녹아. 그치? 그래서 질산칼륨이다. 틀렸고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기울기가 가장 큰 애예요. 황산구리가 아니고 질산칼륨입니다. 용해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애는 기울기가 가장 작은 애를 찾아야 되니까 염화나트륨입니다. 물 60도의 물 100g에 그거에서 녹여 만든 포화 수용액을, 자, 봐봐. 선생님이 수용액이 나오면 체크해보라고 그랬어. 물 100g이 있고, 그 다음에 60도에서 내가 포화를 만들었으니까 60도에서, 이건 그렇게 굳이 풀지 않아도 되겠다. 너무 어렵게 풀고 있네. 이건 그렇게 풀지 않을게. 60도의 물 100g에 녹여 만든 포화 수용액을 20도씨로 낮췄을 때는 다 누군가가 가라앉을 거야. 안 녹고 온도를 낮췄으니까. 그때 석출량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용해도 그래프의 차이가 큰 거야. 그치? 그래서 용해도에서 온도에 따른 차이, 그 용해도의 차이가 큰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기울기가 가장 큰 애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질산칼륨이에요. X. 40도 C에서 물에 대한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63이다. 자, 찾아봅시다. 40도 C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를 찾아볼게요. 질산칼륨을
띠띠띠띠띠띠 따라가 봅시다. 63이라고 알려줬네. 용해도는 63이다. 맞아요, 동그라미. 40도에서 질산칼륨 포화 수용액 163g을 또 나왔어. 찾아볼게. 물 100g에 질산칼륨을 얼마 넣었냐면은 자 40도잖아. 질산칼륨을 띠띠띠띠띠띠 찾아가면 63g 녹여놨어. 그래서 63g 녹여놨으니까 그걸 합쳤으니까 163g이지. 얘를 20도로 냉각하면 얼마가 석출되니 그 얘기야. 20도로 냉각해보면 질산칼륨이 띠띠띠띠띠띠띠띠 약 30g 녹아져 있어. 그러니까 나는 20도로 냉각하면 30g 녹아. 아까 40도씨에선 63g 녹았어. 빼야겠지? 63에서 30을 빼면 33g이 안 녹고 가라앉아요. 동그라미.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넘어가 선생님이 유제 1번, 유제 2번, 유제 3번을 풀겠습니다. 자, 유제 1번. 70도 C의 물 100g에 자, 이 문제는 이 그래프를 보고 푸는 거야. 지금 여기 보이는 요 그래프 있잖아. 요 그래프를 보고 푸는 거야. 70도 C의 물 100g에 물질 A를 녹여서 포화용액을 만든 후. 자, 포화용액이 나왔어. 그럼 또 체크할게. 물 100g에 A라는 애가 70도일 때 따라가 보자. 자, 60g 녹아 있지? 그래서 60g을 녹여 놓은 거야. 그래서 포화용액은 아마 160g, 전체가 160g이겠지. 이때 내가 이걸 다시 50도로 냉각할 거야. 띠띠띠띠띠 따라가 보세요. 50도일 때 얼마 녹아요? 35g 녹겠죠? 그래서 50도로 냉각했을 때에는 A가 35g 녹은 상태입니다. 근데 나는 아까 60g을 녹였잖아. 높은 온도에서. 근데 지금 온도를 낮추면 35g밖에 안 녹아.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 안 녹고 가라앉겠지. 우리가 이렇게 가라앉는 걸 석출된다라고 말하잖아. 그래서 그 석출되는 양을 구하는 거야. 60을 녹였는데요. 이제는 35g이 녹는데요. 답을 쓰면 되시죠. 빼면 됩니다. 자, 유제 2번. 자, 이것도 여기 그래프 보고 푸는 거예요. 유제 2번은 50도 C의 물 200g에 근데 이상해. 나는 지금까지 용해도를 다 물 100g으로 풀었고 문제 그래프도 물 100g 기준으로 나와 있어. 근데 문제가 지금 물 200g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할 때는 2배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50도 C의 물 200g에 물질 A를 60g을 지금 현재 녹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20도 C로 냉각했어요. 그럼 20도 C에도 물 200g 가지고 풀어야겠죠. 물 200g에 A가 일단 얼마 녹는지 확인할게요. 20도 C일 때에는 물 100g에 20g이 녹습니다. 그치? 용해도니까. 근데 나는 지금 물 200g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20도 C일 때 20g이 아니고 40g이 녹겠죠. 근데 나는 50도 C에서 60g을 녹여놨단 말이야. 근데 온도를 낮추면 40g밖에 안 녹아. 그럼 그 나머지는 가라앉겠지. 그래서 석출되는 양은 60 마이너스 40해서 20g이 석출됩니다. 유제 3번.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무슨 용액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너네 이거 값을 확인해야 돼 이거야. 일단 값을 확인해 볼게. 50도 C의 포화 용액이 67.55g이 있대. 그럼 나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50도 C를 찾아볼게. 50도 C일 때 그래프에서 50도 C일 때는 띠띠띠띠 따라가 보면은 물 100g에 35g이 녹아. 그럼 그걸 한번 써볼 거야. 원래 물 100g에 용질이 35g이 녹은 게 그래프에서 포화라고 했어. 그럼 얘네 둘을 더해서 용액을 만들어 보면 135g이지. 자, 이 숫자와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한번 잘 쳐다봐봐. 잘 쳐다보면 뭔가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들 거야. 135g을 절반으로 나누면 67.5g이야. 그지 맞지? 이렇게 우리한테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줬어. 그럼 135g이 절반이 67.5g이면 물도 절반이고 용질도 절반이겠지. 그래서 이 포화용액 67.5g 속의 말에는
물 50g에 100에서 50으로 줄여진 거야. 용질 35를 절반으로 줄여진 용질이 얼마가 35의 절반이면은 17.5g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50 더하기 17.5 하면 67.5가 된 거지. 이렇게 우리는 분석을 해놓고 문제를 풀을게. 이렇게 해놓고 20도로 냉각했을 때는 얼마가 석출되나 볼게. 20도로 냉각하면 똑같이 지금 물 50g 물 50g 기준으로 푸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물 50g 기준으로 풀기 때문에 20도씨일 때도 물 50g을 준비해줘. 그러면 용질이 얼마가 녹나 볼게. 아까 그래프를 보면 20도일 때는 용질이 20g 녹아. 물 100g 기준이야. 물 50g 기준이면 용질이 10g 녹겠다. 자, 계산하면 되죠? 나는 아까 50도에서 17.5g을 녹여놨습니다. 근데 20도로 냉각하면 10g밖에 안 녹는데요. 그럼 나머지는 석출되겠네요. 그래서 석출되는 양은 17.5 마이너스 10해서 7.5g이 석출됩니다. 됐죠? 자, 요것도 선생님 영상 스탑하고 세 문제를 안 보고 다시 한번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또 쭉 넘겨서 계산하는 거를 풀어볼게요. 77쪽에 14번. (20도씨의) 물 50g에 어떤 고체 물질 40g을 넣고 잘 저어서 녹인 후 걸음정위로 걸렀더니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들어야 돼. 15g이 걸러졌다. 15g이 걸러졌다. 20도씨에서 이 물에 대한 용해도는 이걸 푸는 거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50g, 물 50g에다가 고체를 40g을 녹였는데 다 안 녹은 거야. 15g이 거름 종이 위에 남은 거야. 그러면 실제로 나는 녹은 게 40g이 녹은 게 아니고 40 빼기 15만큼 녹은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25g이 녹은 거야, 실제로는. 여기까지 됐죠? 완전히 녹은 거예요. 완전히 녹은 게 25g. 15g은 안 녹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물 50g에 그러니까 나는 용질 25g을 녹였다는 거지. 그 이후에 그럼 20도씨에서 이 물에 대한 용해도를 구하세요. 용해도라는 말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 물 100g이 숨겨져 있어. 물 100g에는 얼마 녹아? 지금 이게 숨겨져 있어. 그럼 물 50g이 100g이 됐다는 거니까 2배가 된 거잖아. 그럼 우리는 25g도 2배가 되어야지.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됐죠?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서 풀어보시고요. 넘기시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78쪽에 17번을 보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고 풀을게요. 표는 질산나트륨의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다. 온도가 20도, 40도, 60도, 80도로 오를 때 질산나트륨이 87g, 104g, 124g, 148g이 녹아요. 뭐 기준? 물 100g에 넣을 때. 자, 80도씨 질산나트륨 포화수용액 124를. 자, 선생님이 용액이라는 말이 나오면 분석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자, 분석할게요. 원래 우리가 80도씨라고 하는 거를 읽어보면, 여기를 읽어보면, 이거는 물 100g에 질산나트륨이 148g이 녹아서 합치면 248g이 용액입니다. 이 248g이라는 숫자와 여기 지금 문제 선생님이 주황색 형광펜으로 밑줄 그은 포화 용액 124g이라는 숫자를 비교해 보세요. 느낌 맞죠? 248의 절반이 124입니다. 그 얘기는 질산나트륨 포화 수용액 124g을 분석할 수 있어. 이거 전체 248g 전체가 절반으로 줄은 거야. 그럼 물 얼마? 50g에 용질 얼마? 148의 절반인 74g이 녹아있다는 거지. 그래서 둘을 합치면 124g이 나온 것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분석이 끝났으면 얘를 내가 40도로 냉각한다면 얼마가 석출될까? 그럼 너네는 40도에 녹는 양을 구해서 74에서 그 숫자를 빼면 되지.
40도를 쳐다볼까요? 40도일 때는 물 100g에 104g이 녹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 100g 기준이야. 나는 지금 물 50g 가지고 풀고 있잖아. 그래서 104g을 절반으로 줄일게. 72g. 그치? 그러니까 80도일 때는 74g이 녹았어. 아, 72g이 아니구나. 얘들아, 미안해. 계산 잘못했네. 52g이구나. 그치? 104 나누기는 50이야. 그런데 아까 전에 선생님하고 80도씨일 땐 74g 녹였어. 근데 지금 40도씨로 되니까 52g밖에 안 녹아. 빼면 되지. 그래서 74 마이너스 52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또 계산하는 문제가 어디 있나? 23번에 있네요. 표는 질산칼륨의 용액 물 100g 기준으로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적어 놓은 곳이에요. 1번 40도씨의 물 100g에 질산칼륨이 31.9g 녹아 있습니다. 이 용액을 포화 용액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질산칼륨의 질량을 풀이 과정과 함께 서술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40도씨의 물 100g에 원래 62.9g을 녹여야 포화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지금 문제에서 40도씨의 물 100g의 질산칼륨을 31.9g만 녹인 거야. 더 녹여야겠지? 지금 불포화 상태니까. 그래서 포화 용액으로 만들려면 얼마 더 녹일 거야? 질문이 그거야. 그러면 나는 62.9g이 되기 위해서 얼마가 더 녹이면 돼? 질문이 이거니까 62.9 마이너스 31.9 하시면 더 녹여야 될 그람수가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 80도씨의 물 200g에 질산칼륨을 녹여서 포화 용액을 만든 후 포화 용액이 나왔으니까 또 분석할게. 60도로 냉각할 때 석출되는 결정의 질량을 풀이 과정과 함께 서술하세요. 질문이 80도씨의 물 200g에 녹는 질산칼륨을 찾고 60도씨에서 녹는 질산칼륨의 양을 찾아서 빼면 되지. 그럼 석출되는 양이 나오지. 그런데 80도씨에서는 표에서는 170.3g이 녹는다고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물 100g 기준이야. 난 지금 물 200g으로 풀고 있으니까 이걸 2배 해야겠지. 그지? 그러면 6, 0, 340.6g이 녹은 상태야. 그치? 그런데 60도로 냉각할 거래. 60도로 냉각하려면 여기를 보셔야 돼요. 109.2g이죠. 근데 이거는 물 100g일 때 녹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물 200g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2배를 할게.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 이거예요. 80도씨에서 내가 이만큼을 녹여놨어. 60도씨로 낮추면 이만큼이 녹아. 얼마가 가라앉을까? 340.6 마이너스 218.4 하시면 석출되는 양이 나오겠지. 자, 이제 오른쪽에 79쪽에 2번을 볼게요. 다음은 어떤 고체 물질 100g을 녹인 용액 가나다에 대한 설명이고 이 그림은 이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가나다에다가 A, B, C, D 점을 찾는 건가 보다. 가와 나는 포화 용액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포화는 A, B, C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A 아니면 B 아니면 C겠죠. 아직은 모르고. 자, 이제 나하고 다는 같은 질량의 고체 물질이 녹아 있다. 자, 보세요. A는 20g이 녹아 있고요. B는 40g이 녹아 있고요. C는 70g이 녹아 있고요. D도 40g이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B하고 D는 같은 g이 녹아 있기 때문에 나하고 다는 B하고 D인데 그 중에 나는 포화였잖아. 그러니까 나가 B인 거야. 그래서 나는 B고 다는 D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를 30도씨로 냉각하면 고체 50g이 결정으로 석출이 됩니다. 자, 봐봐. 지금 가를 30도로 냉각을 하면 50g이 석출된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A는 아니지 않니? A 자체가 30도에 있잖아. 그리고 B하고 D는 나하고 다잖아. 그러니까 가는
A를 빼고 B하고 D를 빼면 C밖에 없지. 그래서 가는 C야. 그리고 확인해 보자. C는 지금 현재 80도거든. 그리고 70g 녹아 있어. 근데 C를 30도 C로 낮추면 20g밖에 안 녹아. 그러니까 C에서 70도에서 20g만큼 빼면 50g이 가라앉겠지. 그래서 고체 50이 결정으로 석출된다는 건 맞는 거네. 이렇게 해서 가나다를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요거 O2 과학에 있는 거는 다 풀어봤고요. 보조교재에 있는 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